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치러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행사 중 3번이나 바뀐 김건희 여사의 의상이 모두 자비로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날 대통령 배우자로서 처음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김건희 여사는 행사 중 무려 3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첫 일정이었던 국립현충원 참배를 위해 단정한 검은색 스커트 정장과 낮은 힐을 신은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임식 행사에서는 새하얀 투피스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또 마지막 일정이던 외빈 초청 만찬에서는 아이보리색 계열 실크 원피스로 환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이날 드레스 코드에 대해 흰색은 어떤 색과도 조화가 되면서 드러내지 않는 절제의 의미라며 처음으로 대통령과 함께 국민께 겸손히 인사드리는 자리여서 선택한 의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충원과 취임식 때 입은 의상 모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충원 참배 당시 착용한 재킷이 명품 브랜드 디올의 640만 원짜리 제품과 비슷하다는 의문이 나왔으나 김건희 여사 측은 꼭 명품을 입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자비로 구입하겠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평소에는 수수한 옷차림을 즐기지만 대통령 취임 날인 만큼 예를 갖추기 위해 정갈하고 정돈된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한 옷차림을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좌익 정권 임기 내내 처벌렸던 적폐청산 수사에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던 박지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정정국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정은 신속, 속결, 간단하게 하시고 미래로 경제로 가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물론 지은 죄를 묻는다고 하지만 국민은 30년간 이어지는 적폐청산, 과거사 진상규명, 진상조사위 등등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 피로를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지원 이 양반 적폐청산 수사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뭔 개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무슨 피로? 하루하루 검찰 수사 뉴스 보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데. 민수환박, 민주당 수사로 완전 박살나자라고 비꼬며 자기들은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정권을 잡고 집권 5년 동안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등 허구헌날 개혁들 먹이며 적폐청산으로 시작해서 적폐청산으로 끝난 정부면서 이제 와서 국민 핑계대며 적폐청산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고? 자기들이 하면 정의로운 적폐청산이고 남이 하면 정치보복이냐? 세월호 때는 그렇게 없는 진실까지 만들어내면서 특별위까지 구성해 조사해놓고 우리 국민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고 불에 타 죽은 거에 대해선 비디고 도박 중독인 사람의 월북으로 몰아가고 자기들 잘못이 하나둘 밝혀져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니들은 다음 총선도 폭망이다라고 전국을 민주당 정수리에 마구 찔렀습니다.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을 당시 난색을 표하는 발표자를 교체하며 잦은 월북 발표를 강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관할서장인 신동삼 인천해양경찰서장은 당초 월북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신동삼 서장은 사건 이틀 후 1차 브리핑에서 잦은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닷새 후인 같은 달 29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발표자는 윤성현 당시 본청수사정보국장, 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성현 국장은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수의 해경 관계자는 신동삼 서장이 잦은 월북을 단정하는 듯한 발표에 부담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당시 퇴직을 앞둔 신동삼 서장이 잦은 월북 쪽으로 발표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고 들었다며 이후 본청에서 상급기관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발표하라고 했지만 중부청도 어렵다고 해
본청에서 발표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신동삼 전 서장과 윤성현 청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1차 발표와 중간 수사 결과 내용이 바뀌는 과정에 청와대 지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해경을 담당하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A 행정관이 청와대 지침을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A 행정관 역시 동아일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 내용에 어떻게 민정수석실 지침을 받느냐며 부인했습니다. 한편 지난 18일 조선일보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조사를 맡아 사건 발생 7일 만에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을 낸 해양경찰청 간부들은 이 사건 전후 잇따라 승진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여기에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 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사건 3개월 뒤인 2020년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문재인 청와대의 지침을 반영해준 보훈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피살 공무원 사건 자료 열람에 대해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말해 국민들로부터 문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이 이 사건과 관련 책임 회피를 위해 거짓을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족, 특히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는 월북 프레임 배우가 결국 당시 대통령이었던 국군 통수권자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래진 씨는 문재인이 동생이 피살되고 6일 뒤인 2020년 9월 2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있는 현실이라며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을 책임 회피를 위한 발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상 선망을 통해 남북이 서로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2020년 9월 23일 선배가 선장인 목포어업 지도관리선에 탑승해 동생을 찾았습니다. 제가 선배한테 NLL 최북단으로 가자고 했죠. 끝까지 올라갔는데 북한에서 배통신 장치에 대고 무지막지하게 욕을 하더라고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실제 남북 함정이 공무원 실종 첫날인 9월 21일부터 국제상 선망 사용해 통신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군사통신선이 막혀 동생을 구출하지 못했다는 문재인의 주장은 허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래진 씨는 문재인이 사건을 축소 혹은 월북으로 몰기 위해 곧 드러날 뻔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에 의해 총격을 받고 살해당한 채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게 사실이라며 이 사실이 누구에 의해 무슨 경위로 어떠한 목적 때문에 월북으로 규정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이 국민적 의혹 앞에 문재인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